반갑습니다. 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물씬 느껴지고 완연한 가을의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교당의 일요법회를 함께 하시면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원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10월 11일 일요 정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전 헌배가 있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담아 불전 헌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이런 상소원무 이러는 언어도 다는 입정 저희로 유무수어를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류 상하고 능이성 부상하여 요상으로 보면 상급을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부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죽의 공부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기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학세훈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중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 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단 건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단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네, 다음은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교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10월 11일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율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흔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서도 사한님의 호렴하에 친지들과 보훈에 전념하며 오늘 2주 만에 일요 정례법회를 맞이하여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상과 지친 하루가 이어지지만 지금 이렇게 정신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사한님의 은혜와 위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한이시여, 많은 이들이 연휴 동안 코로나 확산을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되지는 않았고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풍성한 이 수학의 시기에 모두가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행여 이런 힘든 일상이 저희 안암교당 교도 마음에 원망과 투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유무념 공부를 통해 온전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한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100년 전 장차 상상하지 못할 이상세계가 도래한다고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면서도 그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의 병을 고치고 전 인류와 우주 만유가 하나임을 깨닫고 상생으로 이어질 때가 바로 낙원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이 모든 역경들이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해주는 경계임을 깨달아 작은 기도와 서원들이 모여 희망의 세계가 빨리 도래할 수 있기를 기원하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한이시여, 지금 어느덧 올해도 10월의 한가운데로 성큼 들어왔으며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이어진 힘든 생활로 인해 저희 모두가 원망과 투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선진님의 말씀처럼 힘든 고난과 경계가 축복임을 깨달아 행여 놓쳤던 공부심을 오늘 이 법회를 통해 다시 묶을 수 있는 분발심을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암교당 교도율동은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본문은 대산종사 법문집 제3집 제4훈련 22 전일 내용이고 전서 1면과 스크린 회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산종사 법어 전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전일이란 아침에 수도 정진, 낮에는 보은 노력, 밤은 참회 반성의 일과를 어김없이 지키는 것이다. 동시에는 맡은 일이나 직무를 이행하되 불의를 제거하고 선후 본말과 주종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다. 정시에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안분하는 것으로 미리 준비하는 공부이다. 간단 없는 일심 공부는 바로 불공이 되는 동시에 복해의 쌍전이 된다. 열의 표준도 동하여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의 절도에 맞는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전일이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과 상시훈련법을 암송하겠습니다. 전서 54쪽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면서 읽겠습니다. 1.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리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칠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부를 성가는 꽃들이 피어난 해 167장이고요. 이면희 교도님께서 지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 교무님이신 박세훈 교무님께서 공부인의 일과란 주제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추석을 껴서 2주 만에 하는 건데요. 오늘 법회는 공부인의 일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세종대왕님의 하루 일과라고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일과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을 읽으시는 전인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 일관되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과를 통해서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평상시 열애의 표진이라고 하는데, 양산 통도사 요즘에 가보고 싶은 곳이 참 많은데 교동하면 있어야 돼서 많이 아쉬운데, 사진으로라도 한번 이제 보시면은 원기 40년 1955년 경에 옛날 우리 선진님들은 참 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대종사님하고 제자들하고 금강산에 다녀온 일기를 적어 놓은 것을 읽고 있는데, 대종사님도 힘드시면 이렇게 금강산에 한 2주, 3주 정도 또 여행을 떠나셨더라고요.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또 대산상사님도 부산교도, 김성명화, 임칠보화, 김계옥, 유덕중과 같이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라 양상 통도사에 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멋도 있으셨지만 또 도심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없어서 교무라고 하면 어려운 질문 할까봐 그냥 조용히 갔다 오는데,
이때 대산 종사님은 그 교도님들하고 스님하고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 노인교도라고 거기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도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50대 후반 60대예요. 요새 50대는 노인 아니시잖아요. 예, 청년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노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치관 그 교도님들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교도님들 예상이 되시죠? 스님들이 하시는 답변이 없을무, 무자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산 종사님이 네 분의 교도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에이스 분들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김성명화 할머니 교도님이, 예, 할머니 교도는 아니고요, 교도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을 수행 정진 시간으로 정하고 일찍 일어나 선에 전력하여 해탈하는 공부를 하고, 낮에는 보온 본공 시간으로 정하고 이 몸이 사은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고 이루어졌으니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보온하려고 노력하고, 밤에는 참회 반조 시간으로 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진성자리, 자성자리를 반조해서 청정무예한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이 드신 교도님이 오셨으니까 대답하겠나 했었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법사님들도 이것보다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스님께서 정자를 하시더니 절을 하셨대요. 그분. 예. 절을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님들이 스님이십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야 저 정도의 공부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일과가 편하게 가면 법강학마 정도 되시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스님들이 이분들을 재워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재워주시고 공양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또 인과를 아시는 분들이라 다음날 또 이렇게 숙식비를 챙겨서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웬 말씀입니까? 참 스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스님이 대산 종사님에게 큰 염주를 주시면서 우리 세세생생 인연을 잘 겁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산 종사님께서는 그 받은 염주를 정산 종사님께 올렸고 지금은 그것이 원불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가면은 그 박물관에 가서 염주를 보시면은 찾아보시고 아 이런 염주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랑스럽고 참 기분이 흐뭇하잖아요. 예, 저는 이 일화가 우리 원불교인의 정체성 그리고 원불교인의 힘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교도님들이 이렇게 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저를 비롯해서 이게 또 오래오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뭔가 그래도 뭐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또 혹시 다른 종교나 수행단체에서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다른 교당에서는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고 나한테 있는 거고 우리하고 늘 함께합니다. 오히려 특별한 것은 도에 벗어난 것이 아닐까. 예.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한 것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평상심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참 도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평상심 쓰는 공부가 가장 어렵다. 예. 가장 어려운 공부가 평상심 쓰는 공부가 어렵다. 이렇게 법회에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어렵다. 예. 한번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확 할 수는 있지만은 꾸준하게 법회 무결석 하시고 꾸준하게 수행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리고 대산 종사님께서는 아까 법문에 읽으셨듯이 예, 특별히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대중과 함께 법도 있는 생활을 오래오래 계속하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힘이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교도님들도 그냥 꾸준하게 법회에 나오셨는데 바뀌셨잖아요. 예. 마음이 지금 편안하시잖아요. 예. 특별히 힘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대중과 함께 꾸준하게 해오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자산 상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법사 위에 오르셨을 때 취임 법문으로 하신 법문이 일과로 등력하자. 예. 제가 간사 근무할 때 그래서 일과로 등력하자라는 법문이 나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심, 대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일, 자산 상사님께서 말씀하신 일과 등력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역대 종법사님께서 강조하신 공부인의 일과, 평범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면 못하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3000배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평범하지만은 힘이 있는, 원불교의 정체성이 되는 공부에 대해서 제가 교당에서 살면서 했던 일과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하루 시작. 처음에 기상을 합니다. 기상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도 뭐 이제 출가한 지가 20몇 년, 25년 정도 됐으니까 편할 만도 한데 아직도 이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일어납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하기 싫은 마음, 일어나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100가지 이유들이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생각을 멈추고 그냥 움직여요. 몸을 그냥. 그러면 안 피곤한데 일어나서 지금 몇 시지? 내가 어제 몇 시에 잤지? 내가 어제 무엇을 했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피곤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혼자서 뭐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집중해서 우리 회장님도 연구를 열심히 막 12시까지 할 때는 안 피곤하시는데 옆에서 제자가 와서 지금 12시인데 지금까지 연구하시네요. 그러면 피곤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한 생각 일어나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기상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냥 일어나라. 이게 이제 기상의 노하우의 핵심이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이렇게 그냥 움직여서 앉으면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전날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잤다거나 과음을 했다거나 감정적으로 동요가 크게 일어났을 때, 감정적으로 동요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은 전날 부부싸움을 세게 했거나 기분이 우울한 일이 있었다거나 이랬을 때는 아침까지 그것이 이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줘야 되고, 그리고 전날 술을 드셨으면 자선은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전날 감정적으로 너무 아주 슬픈 영화를 봤다거나 이럴 때는 좀 자선이 안 되죠. 이것 외에는 그냥 일어나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움직이면은 자선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침 일과의 50%는 성공한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움직여라. 그 다음에 이제 기상을 하고 나서 아침 신고를 모십니다. 저는 이렇게 신고를 모셔요. 제가 여기서 신고하는 걸 다 할 수는 없고, 아침 신고할 때 첫 번째 처처불상 사사불공 행해지는 용화해상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 교단의 발전, 교단에 사고자 하는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교당의 교화가 잘 되고 교화 인연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하고, 교도님들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서 진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특별하게 아프신 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 천도제 지내는 영가, 그리고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의 수행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걔만 하면 할수록 이제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줄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무님의 글을 읽고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어느 교당 교도님이신데 아침 기도를 1시간 하신대요. 기도문 읽는데 1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나 했더니 기도 찰 때마다 역대 그 교당을 거쳐간 교우님들, 그 교당에 있는 모든 교도님들, 그리고 자기와 인연된 모든 교도님들을 호명을 한대요. 기도 시간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거의 그 기도문 호명만 해도 한 30분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십 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은 아침 자선이 잘 돼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은 사음과 윤기가 통하잖아요. 천지 기운과 천지운 동포 법률과 기운이 통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면서 자선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일이 되는 거죠. 아침에 기상을 해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심고를 통해서 사음과 윤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자선을 합니다. 근데 자선을 할 때는 우리 교도님들이 다 자선을 잘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단전주 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전주 선을 하기 위해서는 단전에 초점이 잡혀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단전에 초점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교도님들은 단전주 선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귀찮으니까 단전주 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 선의 핵심은 단전주 선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단전주 선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단전주 선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단전주 선을 하지 않으면 몇십 년을 해도 선의 공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자선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단은 자선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 때는 항상 자선법을 읽고 자선을 시작합니다. 자선법을 머릿속에 읽고 하든지 머릿속에 없으면은 내 스타일대로 해야 돼요. 그럼 내 스타일대로 하면은 법력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이 돼요. 그냥 내 습관. 나중에 고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욕심을 놓고 해야 돼요. 욕심이 많이 있으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요. 예. 그냥 법대로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 될 때는 포기하지 말고 스승의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되는 이치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자선 1시간만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자선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시간의 자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선은 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한테 아침 수행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줌모닝, 선모닝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6분 정도가 꾸준하게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인터넷이 익숙치 않아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 줌모닝을 하시는 분들의 감상을 들어보니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잘 된다. 그리고 함께 하니까 마음도 챙겨지고 뭔가 기운도 연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줌모닝을 하시는 분들이 초입 청년들은 초입 교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마음이 좀 나서.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그냥 평상시에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내가 조금 타력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6시에 하는 줌모닝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은 타력도 받고 함께하는 공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선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의두연마죠. 의두연마를 잠깐 하는데 법타원 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예. 의두연마를 할 때 일을 가지고 하든지 이치를 가지고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사든지 그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교리 중에서 하나 해도 돼요. 교리 대목 중에서 내가 잘 안 풀리는 거. 저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의두연마를 해요. 예. 의두연마 시간에. 이렇게 반드시 의두연마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의두연마를 좀 과거에는 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이 잘 되면은 선을 더하기 위해서 의두연마를 안 했고 선이 잘 안 되면은 선은 안 됐으니까 의두연마 시간이라도 선을 해가지고 내가 못한 선을 하겠다고 해 그런 욕심이 들어서 의두연마 시간을 많이 솔직히 좀 빼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타원 종사님께서 아침에 꼭 의두연마를 선이 잘 되든 되지 않든 의두연마를 해야 된다. 의두연마를 안 하게 되면 점자 그 안 하는 습관이 들어서 이제 완전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의두연마하는 습관을 5분 이상은 꼭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두연마거리가 없는 분은 교리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송경. 송경이라는 것은 독경이죠. 경을 읽는 건데 의두연마가 끝나면 독경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수행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하는 독경이나 기도 시간에 하는 독경은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독경이 아니에요. 예.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연불산매, 독서산매처럼 그냥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 기운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뜻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일심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몇 번이나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대조해야 돼요. 제가 저를 체크해 보니까 아침에 독경할 때 평균 한 3번 정도 마음이 들어가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 자선 끝나고 독경할 때는 내 마음이 몇 번이나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대조해야 됩니다.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독경이 공덕 있고 발전이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독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청소를 하게 되죠. 대종사님께서는 자선을 하고 마치고 나면은 주변 아침 청소를 꼭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마당을 쓸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세수는 하면서 주변 청소를 하지 않는 제자를 보면은 엄청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자선을 끝나고 내 몸을 씻듯이 이 주위 환경도 청소해 주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선심이에요. 선심.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과가 이제 보온 활동을 하시죠.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산홍공상으로 저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 보온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보온과 인과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아침 청소부터가 아침 신고를 모시는 것이 정기훈련의 결제예요. 예. 그리고 나서 아침 자선이 끝나면 정기훈련이 해제가 돼요. 아침 청소부터는 상시훈련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아침 청소부터 법타원 종사님이 상시훈련 기간에 꼭 잊지 말아야 될 2가지가 보온과 인과다. 예. 보온과 인과다. 내 마음속에 은혜를 갚겠다. 그리고 인과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 2가지가 낮 시간에 활동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온이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보온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과라는 것은 뭔가? 인과라는 것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법에서 밝혀놨잖아요. 교법에서 해야 될 일은 솔성요론, 일상수행요법, 상시훈련 주의사항 6조,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6조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계문이죠. 예. 근데 우리 교도님들이 이 솔성요론, 일상수행요법, 상시훈련 주의사항 6조,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6조와 계문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는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못 외워도 이것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계문 체크할 때 체크를 안 하는 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거지 범계를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계문을 많이 범하고도 어떤 계문을 범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불교 교도라면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솔성요론, 일상수행요법, 상시훈련주의사항 6조,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6조. 이것을 내가 실행했는지, 그리고 계문을 범계했는지. 계문은 나의 법의에 맞게. 그래서 보온활동과 인과, 이 2가지가 상시훈련 기간, 내가 낮에 활동하는 시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온과 인과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일기를 쓸 때 이제 다시 정기훈련의 결제가 시작되죠. 일기를 쓰는 것은 사참이에요. 사참. 네. 왜 사참이냐고 하면은 일기를 쓰면은 하루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하루를 평가하는데 계문을 통해서 내가 계문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평가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기를 쓰는 것은 사참이고, 그리고 일기를 쓸 때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보통 일기를 체크할 때 2가지 부류가 있어요. 너무 자기에 대해서 엄격해가지고 자학한 마음으로 오늘도 또 이렇게 내가 계문을 범했네.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지.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너무 자기한테 간대하고 자기 마음에 그냥 여유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범계한 것 같은데 범계를 안 긋는 분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예. 자기를 너무 용서해주는 사람과 자기를 너무 자학하는 사람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범계했을 때 바로바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종사님이 태조사를 만들었잖아요. 태조사. 그래서 콩을 통해서 내가 계문을 범한 순간 그 콩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대산 상사님께서도 대산 종사님께서도 종법사위를 양해하실 때 자산 상사님한테 콩주머니를 넘겼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회들도 계문에 범한 것을 체크하려면 그때그때 콩을 흰콩 검은콩 가지고 하는데, 우리 같이 아직 하근기나 중근기가 낮에 그때그때 범계했을 때 체크하지 않고 저녁에 한 번에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념적인 공부지 사실적인 공부는 아니에요. 저도 저녁에 체크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그때 해놓지 않으면 내가 범계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려면 범계하는 순간 수첩에 적든지 스마트폰에 표시를 하든지 표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수요 공부방 때 얘기한 것처럼 그림 수행, 구경하는 수행, 그림 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일기를 마치고 나서는 저녁 심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예전에 심고를 모시고 일기를 썼었어요. 근데 법타원님께서는 일기를 먼저 쓰고 심고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일기를 쓰는 것은 뭐죠? 사참이에요. 제가 잘못 넣었네요. 저녁 신고인데 아침 신고로 들어갔네요. 이 신고를 모시고 나면은 내가 참여해야 될 거, 반성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신고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가지고, 일기를 쓴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그럼 훨씬 더 저녁 신고가 간절하게 모셔져요.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를 모시고 나서 저녁에 연불도 자선을 해야 돼요. 저녁에 연불 자선하는 것이 이참이에요. 우리가 저녁은 참회하는 시간이잖아요. 일기를 쓰는 것이 사참이라면 저녁에 연불과 자선을 하는 것은 이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체크가 되면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참회하는 이참을 하고, 그 다음에 연불 자선을 통해서 내가 참회한 거, 그리고 내가 삶에서 마음에 걸렸던 억울한 거, 화난 거, 서운한 것들을 단전토굴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세수하는 것처럼 마음의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불과 자선이에요. 그래서 법타원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기점은 어디인가? 우리 교도님들 생각하시기에 하루가 시작되는 기점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법타원님께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기점은 저녁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녁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시작되는 기점을 저녁으로 삼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침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는 기점은 저녁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저녁을 공들이지 않으면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아무리 공들여도 아침 자선이 안 돼요. 지금 저는 저녁을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차명섭 간사도 처음에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저녁을 같이 안 먹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적응이 돼서 잘 하더라고요. 저녁을 안 먹고 다음날 이제 선을 하면 훨씬 잘 되는데, 저녁을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는다거나 할 일이 있어서 11시를 넘기면은 자선 정확히 안 돼요. 인거가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부터 공을 들여요. 아침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을 들여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도님들께서도 하루의 시작은 기점은 저녁이다. 저녁을 잘 보내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사참으로 일기를 잘 적고, 그리고 이참으로 그 다음에 연불과 자선을 하고, 저도 이제 신고 모시고 이제 저녁에 선을 하거든요.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잠을 들면은 선침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두 가지죠. 연불을 하시다가 주무시든지 단전주 호흡을 하시다가 주무시면은 마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고향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가 주무실 때의 최후 일념과 아침에 깼을 때의 최초 일념이 이어집니다. 저녁에 고민거리를 안고 주무시면 아침에 바로 고민거리가 떠올라서 그 고민거리가 아침 자선까지 이어져요. 잡념으로 전일해집니다. 근데 저녁에는 다 단전 토굴에다 넣으세요. 그냥 넣고 나서 최후 일념을 청정에 갖고, 그 최후 일념이 아침에
최초일념으로 이어져서 최후일념과 최초일념이 하나가 되는 것을 전인이라고 합니다. 전일. 그 전일이 평상심이고 그 평상심이 열애의 표준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죠? 열애의 표준이라고. 열애의 표준이 뭐 3,000배를 한다거나 10시간 동안 앉아서 선언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을 지키는 거예요. 평상심은 어떻게 지킨다? 일과를 통해서 지킨다. 그 일과는 공부인의 일과이다. 그 일과의 시작은 어디다? 저녁이다. 저녁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저녁에 마음이 풀어지면은 하루 일과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인의 일과로 열애의 표준을 삼으시고 이 마음으로 수행하기 좋은 가을에 전일하게 수행을 한번, 지금 수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 한번 전일하게 공부를 해서 열애의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성가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부를 성가는 마음이 속에 있다 171장입니다. 교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은 9월 27일 일요일 교와 협의회 협의 결과 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고 3040 훈련, 일반 단별 훈련, 정교도 성지순례 11월 11일, 교당 김장 11월 20일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일요일 일반 초대 법회는 취소하였고 정례법회로 진행됩니다. 안암교당 50년사 발간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강준일 교도회장님, 교무진 이삼성, 김명희, 송정원 교도님, 이경주 청년님, 차명섭 간사님 수고해 주시겠고 내년 6월 발간 목표로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교도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청춘 출가 2 책이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목요일 오전 6시 10월 월초 축원 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추석 차례 족경이 대각전에서 있었고 이몸용 임무성 가족, 박선원 임경인 가족, 이하은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4일 일요일 오후 3시 맹현지 영가, 맹설이 청년 동생의 2월 7일 이칠 천도제가 있었습니다. 7일 수요일 오후 7시 45분 수요마음 공부방에서는 정전 일원상의 수행을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맹현지 영가, 맹설이 청년 동생의 37 천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마음 공부 학사 마련 이사 금액으로는 송경심, 권수정, 김시만, 오진숙, 이삼성, 이태성, 최우진, 김혜미, 서현정, 유서연, 심현승, 이도심 교우님
합계 21만 원 희사해 주셨고요. 무명씨 부부 교도님께서 150만 원 희사해 주셨습니다. 시민성 학사생이 5만 원 희사해 주셔서 합계는 176만 원이고요.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4,278만 5,430원입니다. 예, 학사 전세금 포함이고요. 예, 다음 뒷면 교당 일정을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 교화다음 마음 공부 책자를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밖에 대각전 뒤에 배치되어 있고요. 안암교당 아침 선 프로그래밍인 줌모닝, 선모닝을 개설했습니다.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아침 6시 여기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암교당 전 재기교당 50년사 발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 에피소드 등 내용이 있는 분은 교당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사진은 복사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14일 수요일 박세웅 교무님은 원불교대학원 대학교 강의를 하러 익산에 가십니다. 저녁 7시 45분 수요마음 공부방에서는 정전, 이론상의 법어를 공부합니다. 17일 토요일 오전 8시 청년단장 중앙단회가 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박세웅 교무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오후 6시 맹현지 영가 맹설이 청년동생의 사칠 천도제가 있습니다. 18일 일요일 일요법회 백도원 교도님 강연은 11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인의 일기 모임은 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교구 청년연합법회가 한강교당에서 있습니다. 박세웅 교무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안암 청년 공연 및 안암 청년회만 참석하고 다른 교당 청년은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25일 일요일 일반 가족 인연 초대 법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고 정례 법회로 진행됩니다. 교당에서 마련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회를 하실다는 단원들의 의견을 모아 시간을 정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단은 온라인 단법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신시중 청년이 급성 심부전증으로 고대병원에 입원하여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특별 기도를 올리고 신고를 모시고 있으니 교도님께서도 함께 기운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회 후 떡 공양은 황인천님께서 공양해 주시어서 집에 가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법회 후 청소는 일반 6단에서 해주시고요. 다음 법회 후 청소는 일반 4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후 2주 만에 교도님을 뵈서 저희들도 다 활력을 얻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수학을 꼭 마음 공부를 통해 얻으시기 바라고 사정상 법회 전에 분양 못하신 분은 법신불 사안 전에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의 위력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은혜와 진급의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10월 11일 일요 정례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음 공부 잘합시다.